야, 너 잘리고 싶어? 여기선 내 말이 법이야. 그냥 하란 대로 해. 강민수 팀장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서윤 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까지 당했죠. 너무 억울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참아낼 수밖에 없었던 서윤 씨.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내 말이 법이라고 질러대던 강민수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최종 선고. 피고인 강민수, 징역 7년에 처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사건은 서울 구로구의 빌라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낡은 빌라로 돌아온 서윤을 맞이한 건 폐지 뭉치를 끌고 들어오는 시어머니 오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붉게 부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정숙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폰에서 파란빛이 번쩍이는 순간 폐지 줍는 평범한 노인이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서윤은 한빛그룹에서 가장 성실한 사원으로 통했죠. 입사한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죠. 주말에도 자기계발 강의를 들으러 다녔고 업무 관련 자격증만 5개를 땄습니다. 회계사 자격증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었죠. 동료들은 서윤을 보며 입을 모았습니다. 서윤 씨는 정말 대단해요. 언젠가 임원까지 갈 거예요. 서윤은 그런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더 열심히 일했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고 원칙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죠. 그런 서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은 영업직이었고 시어머니 오정숙과 함께 구로구의 낡은 빌라에서 살았죠. 정숙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서윤은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지만 정숙은 늘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죠. 내가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건강하단다. 서윤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려 했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죠. 서윤은 그런 시어머니가 고마웠고 더욱 열심히 일해서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으로 시작되었죠. 강민수 팀장이 서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강민수는 서류를 서윤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 찍어. 서윤은 서류를 펼쳐보다가 눈이 커졌죠. 회사 공금을 빼돌리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빼내는 치밀한 계획이었죠. 금액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덮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 서류는 명백한 공금 횡령입니다. 양심상 서명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강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내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죄송하지만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서윤에게 다가왔죠. 주제도 모르는 것이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해. 그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죠. 서윤은 그 충격에 비틀거렸고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귓가가 멍멍했고 눈앞이 하얘졌죠.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강민수는 차갑게 말을 이었죠. 당장 회사에서 짐 싸서 나가.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발 붙일 생각 마.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인사팀에서는 450만 원의 위로금과 함께 즉시 해고 통보서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멍한 얼굴로 짐을 쌌죠. 동료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서윤의 뒷모습은 처참했죠.
퇴근 시간, 서윤은 터덜거리며 구로구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자 폐지 뭉치를 끌고 막 들어오던 시어머니 정숙과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붉게 부은 뺨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윤을 안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었을 뿐이죠. 서윤은 국물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했고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날 밤 서윤이 잠든 후 정숙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 사이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폰을 천천히 닦아내며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폐지 줍는 평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죠. 그것은 세상을 움직여온 누군가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몰랐습니다. 구로구 낡은 빌라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시어머니에게 세상을 뒤흔들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서윤은 꿈쩍도 하지 않고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방은 어둠으로 가득했죠. 시어머니 정숙이 아침밥을 가져와도 점심을 가져와도 서윤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강민수와 송재혁 전무는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틀 후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한빛그룹 무능하고 부도덕한 직원 해고. 회사 기밀 유출 시도 정황 포착 기사 내용은 철저히 왜곡되어 있었죠. 서윤이 업무 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급기야 기밀 문서를 외부로 빼돌리려다 발각되었다는 거짓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죠.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 내용을 받았었고 SNS에서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민수와 송재혁은 여론 조작 전문 대행사까지 고용했죠. 그들은 체계적으로 악성 댓글을 양산하며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죠. 저런 쓰레기가 회사에 있었다니. 한빛그룹도 불쌍하네. 기밀 유출하려던 건 간첩 아니야. 사회 암 같은 존재. 저 여자 때문에 회사 망한다. 죽어버려야 정신 차리지. 악성 댓글이 시간당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죠. 포털 뉴스 댓글은 이미 72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며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죠. 각각의 댓글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누군가 서윤의 얼굴 사진을 유출했습니다. 회사 사내 게시판에 있던 단체 사진에서 그녀의 얼굴만 크롭한 사진이었죠. 그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빛그룹 기밀 유출녀 실물. 이 여자 조심하세요. 범죄자 얼굴 공개 같은 제목과 함께 그녀의 얼굴이 도배되었죠. 서윤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온 나라 사람들에게 범죄자처럼 낙인 찍히는 광경을 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날부터 서윤은 외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다가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다시 문을 닫았죠.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 아니야? 뉴스에 나온. 와,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살아. 실제로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그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죠. 그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죠. 밤이 되면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죠.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잠들기가 두려워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았죠. 식사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으면 목구멍이 막혀 넘어가지 않았고 억지로 삼키면 토할 것만 같았죠. 일주일 만에 서윤의 몸무게는 5kg이 빠졌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휴대폰을 보다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제가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정직하게 일했을 뿐인데.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죠.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죠. 악성 댓글은 1000개를 넘어섰고 서윤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은 수십 개의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휴대폰을 볼 수도 없었죠. 화면을 켤 때마다 알림창에 뜨는 악성 댓글 미리 보기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세상과 단절된 채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밤 서윤은 정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더는 못 살겠어요. 숨 쉬는 것조차 죄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를 완전히 잃은 채였죠. 정숙은 며느리를 꼭 껴안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서윤이 잠든 후 거실로 나왔죠.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폐지 줍는 평범한 노인의 손이 아니었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성 댓글들은 계속 늘어만 갔고 서윤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지막 선택을 떠올리고 있었죠. 여론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을 향한 공격은 포털 사이트와 SNS를 넘어 영상 플랫폼으로까지 번졌죠. 어느 날 유튜브에 한빛그룹을 배신한 악녀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서윤을 마치 중대 범죄자처럼 몰아갔죠. 거짓 정보와 추측성 발언으로 가득한 15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썸네일에는 서윤의 얼굴 사진에 빨간색 X 표시가 그려져 있었죠. 조회수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10만 뷰를 돌파했죠. 댓글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저런 쓰레기는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회사 기밀 팔아먹으려던 건 간첩 행위 아니냐. 저 여자 집 주소 아는 사람. 길에서 마주치면 침 뱉어야지. 온갖 저주와 협박성 댓글들이 쏟아졌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다가 3분도 못 보고 껐습니다.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양 포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문과 같았죠. 이 영상은 곧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퍼졌습니다. 한빛그룹 사건 분석, 악녀의 뒷이야기 같은 제목의 파생 영상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조회수를 노리는 이들은 앞다투어 서윤을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영상은 20만 뷰를 넘어섰고 어떤 영상은 30만 뷰까지 기록했죠. 서윤의 이름은 인터넷에서 가장 뜨거운 검색어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영상들이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되었다는 점이었죠. 누군가 포털에서 한서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것이 이야기적인 영상과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서윤의 디지털 정체성은 완전히 왜곡되었고 그녀의 진실은 묻혀버렸죠. 7년간 성실하게 쌓아온 커리어와 평판이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온라인에 존재하는 서윤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이 아니었죠. 악마로 그려진 가짜 서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살아남기 위해 구직 활동을 시작했죠.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회사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입사 지원을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전화를 받은 인사 담당자는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죠. 아, 서윤 씨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재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성 기사와 영상을 봤을 거죠. 1곳, 2곳, 10곳, 20곳. 서윤은 50곳이 넘는 회사에 연락했지만 단 한 곳도 면접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이력서 제출 단계에서 탈락 통보를 보냈고 어떤 곳은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렸죠. 심지어 작은 중소기업조차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 석자가 취업시장에서 낙인이 되어버렸죠. 아무리 뛰어난 경력과 자격증이 있어도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뜨는 악성 정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더 참담한 일은 인간관계의 붕괴였죠.
7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해주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멀어졌죠. 온라인에 떠도는 소문과 영상을 본 그들은 서윤을 대하기가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혹시 내 주변 사람들도 저 소문을 믿으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서윤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죠. 대학교 동기였던 민지는 마지막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부터 민지도 답장이 없었죠. 서윤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민지가 전화를 받았죠. 서윤아. 민지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죠.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세상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결국 서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직장도 미래도 사람도 모두 잃었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구로구 낡은 빌라방과 시어머니 정숙뿐이었습니다. 서윤은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 지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밝고 활기찼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흐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지워진 존재처럼 느껴졌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입술은 바짝 말랐으며 피부는 생기를 잃었죠. 어느 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옥상을 떠올렸습니다. 빌라 꼭대기층에 있는 옥상, 그곳에서 본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기억이 났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 보이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눈에 들어왔죠. 낡고 좁은 철제 계단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계단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죠. 차가운 난간, 그 너머의 자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러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간 끝에 섰죠. 새벽 4시, 차가운 공기가 서윤의 뺨을 스쳤습니다. 옥상 난간 위에 선 그녀의 발밑으로 아득한 거리가 펼쳐졌죠. 구로구 빌라 아래로 보이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깜빡였습니다. 서윤은 난간을 꽉 움켜쥐었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로움도 느껴졌죠. 이 고통스러운 삶이 곧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지막 유혹처럼 그녀를 끌어당겼죠. 저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악성 댓글도 유튜브 영상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구직의 좌절도 모두 사라질 거죠. 서윤은 천천히 한 발을 난간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죠. 발끝이 허공에 닿는 순간 오싹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눈을 감았죠. 마지막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단 한 걸음이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죠. 서윤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꼭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아무런 빛도 희망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녀는 눈을 다시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정말 끝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옥상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서윤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절규하듯 불렀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덮치듯 끌어안았죠. 두 사람은 그대로 옥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윤을 꼭 껴안고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오정숙이었죠. 서윤아, 이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가 있지 않니? 정숙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70이 넘은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숙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저를 버렸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고통, 온 세상으로부터 받은 악에 견딜 수 없는 절망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죠. 정숙은 며느리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세상이 널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있잖니. 내가 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정숙의 품에서 익숙한 따뜻함이 서윤을 감쌌죠. 그것은 서윤이 이 집에 시집온 첫날부터 느꼈던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사는 시어머니였지만 늘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사람이었죠. 서윤은 정숙의 품에서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엄마, 엄마. 생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죠. 그동안 어머니라고만 불렀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숙이 진짜 엄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 자신의 편인 사람. 정숙은 서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죠. 그래,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두 사람은 차가운 옥상 바닥에서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울었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쏟아낸 후 그녀는 지쳐 잠들었죠. 정숙은 잠든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안방까지 옮겼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 너무나 가벼웠죠. 이불을 덮어주며 정숙은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부은 뺨의 자국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날의 모욕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깊이 잠든 깊은 밤, 정숙은 거실로 나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로구의 낡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빌라들, 좁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이곳에서 정숙은 수십 년간 폐지를 주우며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이상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죠. 정숙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들을 치우고 맨 밑바닥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천천히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폴더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0년도 더 된 구형 휴대폰 같았죠. 하지만 이 폰 안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 힘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권력이었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폰을 닦아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 폰을 다시 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폐지 줍는 평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움직여온 누군가의 눈빛이었죠.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의 눈빛,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로 푸른 빛이 비쳤고 그 순간 70 노인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감이 드러났죠. 폰 화면에 파란빛이 켜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정숙은 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자들,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 때가 왔죠. 강민수, 송재혁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모든 악인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낡은 폴더폰에서 파란빛이 터져나왔죠. 그 빛 속에서 폐지 줍던 할머니가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며느리가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꺼냈던 낡은 폴더폰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파란빛 화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죠.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차분하고 단정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정비서실장,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르시오. 한빛그룹에 들이운 모든 어둠을 걷어낼 때가 되었다. 그 목소리는 명령조였고 절대 권력자의 말투였죠. 폐지 줍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정우진 비서실장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죠. 수십 년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단 한마디만으로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죠.
감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짧게 대답했죠. 그렇소. 오랜만이요, 정비서. 정우진은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강민수와 송재혁, 이 두 사람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파악하시오. 공금 횡령, 주가 조작, 여론 조작,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되 절대 들키지 마시오. 비밀리에 진행하시오. 정우진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정우진은 오랫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죠. 그는 수십 년간 정숙을 보좌해온 충직한 신복이었습니다. 그녀가 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 그는 한빛그룹의 뒤에서 조용히 회사를 지켜왔죠. 하지만 이제 그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우진은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죠. 먼저 회계팀의 오래된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은퇴한 회계 담당 김 부장은 한빛그룹에서 4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김 부장 나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민수 팀장의 최근 3년간 회계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수. 그 친구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파보겠습니다. 이틀 후 김 부장은 정우진에게 두툼한 파일을 건넸죠. 이거 보세요. 숨겨진 장부입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린 흔적이 명백합니다. 금액만 해도 15억 원이 넘습니다. 정우진은 파일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강민수는 체계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해왔죠. 동시에 정우진은 내부 제보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팀에서 일했던 젊은 사원 둘, 그리고 송재혁 전무 밑에서 일했던 과장 1명. 총 3명의 제보자가 용기를 내어 진술서를 작성했죠. 강민수 팀장은 저희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송재혁 전무는 주가 조작을 위해 언론사에 뇌물을 건넸습니다. 여론 조작 대행사와 비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증거였죠. 정우진은 또한 강민수의 비밀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해외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를 찾아냈죠. 12억 원이 넘는 돈이 그 계좌에 쌓여 있었습니다. 송재혁의 주가 조작 녹취록도 확보했죠. 그가 증권사 관계자와 통화하며 불법 거래를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여론 조작 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서도 입수했죠. 한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악성 댓글을 양산한 증거였습니다. 한편 한빛그룹 밖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죠. 라이벌 그룹의 황동원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최근 정숙이 중병에 걸렸다는 오진된 소식을 입수했죠. 사실 그것은 몇 달 전 정숙이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잠깐 나왔던 오진 결과였고 재검사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판명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동원은 그 정보를 확대 해석했죠. 황동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빛그룹은 현재 리더십 공백 상태입니다. 경영진의 불안정한 상황이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곧바로 기사화되었고 한빛그룹의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죠. 황동원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그룹은 한빛그룹을 인수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대적 인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한빛그룹 내부는 술렁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불안해했고 직원들은 회사의 미래를 걱정했죠. 강민수와 송재혁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내심 혼란스러웠습니다. 황동원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자신들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숙은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로구 빌라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황동원의 움직임도 강민수와 송재혁의 불안도 모두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복수의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이사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한빛그룹의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죠. 이사회 하루 전
한빛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황동원 회장의 적대적 인수 시도로 임원들은 술렁였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죠.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복도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강민수와 송재혁은 임원 회의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죠. 강민수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겉으로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걱정 마, 재혁이 형.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송재혁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새 주인이 오면 우리가 더 필요해질 거야.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민수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고 송재혁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한편 정우진 비서실장은 조용히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빛그룹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개인 사무실에서 두툼한 파일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검토했죠. 내부 제보자 3명의 진술서가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민수 팀에서 일했던 20대 후반의 사원이었죠. 진술서에는 강민수가 허위 매출 보고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2023년 3월 15일 허위 계약 3억 원, 같은 해 7월 23일 허위 계약 5억 원. 모든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보자는 송재혁 전무 밑에서 일했던 30대 초반의 과장이었죠. 그의 진술서에는 송재혁이 대형 언론사 경제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강남구 청담동 고급 일식당, 시간은 오후 7시, 현금 5천만 원이 오갔다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 제보자는 여론 조작 대행사와의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한서윤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 1000개를 생성하라는 강민수의 지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정우진은 다음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민수의 비자금 계좌 추적 내역이었죠. K맨 제도에 숨겨둔 비밀 계좌에 12억 3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추적하니 모두 한빛그룹의 허위 거래처에서 흘러들어온 돈이었죠. 거래처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대성종합상사, 한국무역, 글로벌 파트너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들이었죠. 송재혁의 주가 조작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와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내일 오전 9시에 매도 물량 쏟아붓고. 송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2시에 매수세 몰아서 주가 올려. 불법 거래를 지시하는 내용이 명백했죠. 여론 조작 대행사와의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 3천만 원, 계약 기간 일주일, 목표 악성 댓글 1000개. 한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문서로 남아 있었죠. 정우진은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완벽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수고했소, 정비서.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보겠소. 전화를 끄는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내일이면 이 도시가,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뒤흔들릴 것입니다. 같은 시각 황동원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한빛그룹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십시오. 황동원이 말했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희 그룹이 한빛그룹을 인수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황동원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그는 이미 인수 후 경영진 명단까지 작성해둔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CEO, CFO, 각 사업부장까지 모두 결정된 상태였죠. 강민수와 송재혁은 늦은 밤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강민수가 말했죠. 황동원 밑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송재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비리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담배를 피우는 강민수의 손끝이 떨렸고 송재혁은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구로구 낡은 빌라에서 정숙은 내일 입고 갈 옷을 꺼냈죠.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깨끗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 전 그녀가 한빛그룹을 이끌던 시절 입었던 옷이었죠. 정숙은 옷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죠. 강민수가 며느리에게 가한 모욕, 송재혁이 저지른 비리, 황동원의 오만함, 모든 것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잠든 며느리 서윤을 바라보며 정숙은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내일이면 내 명예를 되찾아 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음 날 아침, 최고층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한빛그룹 이사회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황동원의 적대적 인수 시도 때문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죠. 최고층 회의실에는 임원 15명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아무도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죠. 테이블 위에는 회사 매각 관련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민수와 송재혁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겉으로 여유를 부렸죠. 황동원 회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보였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수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동원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회의실 문이 웅장하게 열렸습니다. 낡고 소박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왔죠. 폐지를 줍던 오정숙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죠. 저 노인은 여기 어떻게? 송재혁이 고함쳤습니다. 강민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죠. 보아는 뭐 하는 거야? 정우진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한빛그룹의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이신 오정숙 회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죠. 뭐라고? 강민수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창업주? 송재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죠. 황동원은 눈을 크게 뜨고 정숙을 응시했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이 창업주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죠. 그녀의 걸음걸이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의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했죠.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제가 한빛그룹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군요. 임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정숙을 바라보았죠. 정숙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터치하자 회의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죠. 강민수의 허위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죠. 2023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5억 원의 공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수 팀장, 당신은 지난 3년간 회사 공금 1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죠.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K맨 제도의 비밀 계좌 내역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12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표시되었죠. 이 돈이 모두 당신 계좌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숙이 덧붙였습니다. 강민수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송재혁의 주가 조작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도 물량 쏟아붓고 송재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주가 올려. 불법 거래를 지시하는 내용이 명백했습니다. 송재혁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죠. 옆에 앉은 임원이 그를 힐끗 쳐다보며 몸을 멀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론 조작 계약서였습니다. 한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죠. 계약 금액 3천만 원, 악성 댓글 1000개, 유튜브 영상 제작까지.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죄 없는 사람을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죠. 7년간 성실하게 일한 직원을 폭행하고 해고하고 온 세상에서 매장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강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수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죠.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앞에 섰죠. 당신이 내 며느리 뺨을 때렸죠?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번쩍 올라갔죠. 짝! 날카로운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수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죠. 바로 한 달 전 서윤이 당했던 그 모욕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죠. 이것은 내 며느리가 받은 모욕에 대한 응당한 값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죠. 강민수는 뺨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송재혁은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고 있었죠. 황동원은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크게 울렸죠. 이럴 수는. 황동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폐지 줍던 노인이.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정숙은 다시 상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부로 강민수 팀장과 송재혁 전무는 해임됩니다. 그녀가 선언했죠. 모든 증거는 검찰에 넘겨질 것입니다. 강민수와 송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동원 회장님. 정숙이 황동원을 바라보았죠. 당신의 인수 시도는 이것으로 종료됩니다. 황동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진이 서류 뭉치를 정숙에게 건넸죠. 모든 증거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한빛그룹은 이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의와 원칙이 살아있는 회사로. 거대한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죠. 이사회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진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녀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회 이후 한빛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강민수와 송재혁은 모든 비리가 공개되며 법의 심판을 받았죠. 검찰은 즉시 두 사람을 구속했고 횡령과 주가 조작,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죠. 한빛그룹 임원 비리, 7년 성실 직원 폭행 후 여론 조작 기사 제목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죠. 한 달 전 서윤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강민수와 송재혁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사과글이 올라왔고 서윤을 비난했던 유튜브 영상들은 삭제되기 시작했죠. 황동원의 적대적 인수 시도는 완전히 분쇄되었습니다. 정숙이 최대 주주로 복귀하면서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황동원은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빛그룹 인수 추진을 전면 철회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죠. 한빛그룹의 주가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주일 후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민수는 징역 7년, 송재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판사는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성실한 직원을 폭행하고 해고했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서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된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죠. 정숙의 은퇴식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죠. 무대 위에는 꽃다발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정숙 회장님 은퇴식 한빛그룹의 전설, 영원한 귀감 직원들은 기립박수로 정숙을 맞이했죠. 정숙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죠.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정숙을 바라보았죠. 저는 오늘 한빛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신임 총괄 회장을 발표합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한서윤 총괄 회장입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폭발적인 박수갈채로 터져나왔죠. 한서윤, 그 폭행당하고 해고당했던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맞아, 강민수 팀장한테 당했던 분. 모두가 놀라움과 감동에 휩싸였죠. 무대 옆문이 열리고 서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랐던 몸도 건강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윤은 연단에 섰죠. 천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죠.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이 회사에서 쫓겨났고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죠.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서윤은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도 며느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한빛그룹은 앞으로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윤이 선언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나왔죠. 1000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은퇴식이 끝난 후 정숙과 서윤은 회장실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정숙은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는 나의 희망이자 한빛그룹의 진정한 계승자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너의 손으로 이 정의를 이어나가렴. 엄마 감사합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정숙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정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에 하늘이 너를 지켜준 거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폐지 줍던 시어머니와 부당에 고당한 며느리.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자 서로의 삶을 구원한 동반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죠. 한빛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서윤은 총괄 회장으로서 회사를 정의롭게 이끌어갔죠. 그녀는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윤리 경영을 강화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만들었고 직원인권위원회를 설립했죠. 한빛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구로구 빌라로 돌아가 평범한 노년을 보냈죠. 가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여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세상을 움직였던 리더의 위엄이 남아 있었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을 지켜줄 누군가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직함과 용기가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